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ICT 마케팅 분석 14번째 마지막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다들 조심하고 있죠? 예, 그래서 15주 강의하는 일정상 다음이 기말고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기말고사 관련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그 12장 인터랙티브 그래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터랙티브 그래프 12장이 짧아서 12장하고 13장 두 챕터를 마지막으로 할게요. 자, 인터랙티브 그래프라는 게 뭐냐? 이거 보면요. 인터랙티브라는 말이 우리 그 영어로 상호작용한다는 뜻이죠. 인터랙티브 한다는 게. 그래서 그림을 그린 사람하고 그림을 보는 사람이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인데요. 네, 어떻게 된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은 그러면은 마우스의 움직임에 따라서 반응을 해서 우리가 그림을 좀 제한적이나마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어떤 특정 부분을 이렇게 확대해서 본다든가 이렇게 아니면 뭐 위를 잘라서 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마우스 조작이 어느 정도 가능한 그런 그래프입니다. 게다가 이거를 HTML 포맷으로 이렇게 우리가 저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웹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이 그래프를 똑같이 보고 그림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R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공유할 때 편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요. 추가 패키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인스톨 패키지 플롯 ly를 하고 플롯틀리라고 발음할까요? 플롯 ly를 설치하고 합니다. 인스톨 패키지 하고 라이브러리 이걸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먼저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죠. 그래프를 그리는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ggplot를 우리가 사용합니다. 그래서 ggplot를 먼저 그래프를 그리고 그 다음에 인스톨 패키지를 인스톨된 플롯 ly 그 패키지를 이용해서 인터랙티브를 우리가 만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ggplot으로 그리고 그 그래프를 인터랙티브로 다시 만들고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먼저 mpg 우리 데이터 잘 알고 있죠? mpg 데이터하고 x축에 배기량, 그 y축에 고속도로 연비 hwy를 지정을 해서 우리가 산점도를 만들겠습니다. 스캐터링 포인트로. 그리고 구동 방식별로 우리가 다른 색으로 표현하도록 우리가 COL 파라미터에 DRV를 우리가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동 방식별로 색깔을 다르게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ggplot 라이브러리 등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mpg 데이터에서 x축은 디스플레이 요 배기량 그 다음에 그 y축은 hwy이고 그 다음에 그 구동 방식별로 색깔을 우리가 달리 해서 그리고 gom 산점도를 그리고 그 그림을 P라고 하는 데다가 저장을 해라 입니다. 그렇죠? 화면에 P로 저장을 해라 이 그림을. 그 다음에 그 그림만 그려진 그 P 있죠? 아까 ggplot 같은 B를 ggplot ly를 하면은 우리가 인터랙티브 그래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우스를 올려놓으면은 값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마우스를 이렇게 그 드래그를 해주면은 짝 찍고 이렇게 드래그 하면은 그 특정형을 우리가 확대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기 바랍니다. 뭐 여기서는 이렇게 쭉쭉 넘어가지만 여러분들 다시 강조하지만 꼭 직접 실습 한번 해봐야 됩니다.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위 그 뷰어 있죠? 거기서
여기 이렇게 눌러서 확인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익스포트가 있죠. 익스포트가 영어로 뭐예요? 뜻이 수출이죠. 영어 뜻이. 네, 근데 여기서 우리 이런 데서 익스포트는 그 원래의 지정된 파일 형식이 아니라 새로운 파일 형식으로 할 때 익스포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저 한글화 할 때 이걸 내보내기라고 번역을 하죠. 내보내기. 세이브 에즈 웹페이지를 누르면은 HTML 포맷으로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인터넷 웹브라우저를 이용을 해서 저장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R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그래프를 똑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발표용 쓰기 아주 참 좋죠. 자, 그 다음에 우리 3점더만 그려봤는데 우리 막대 그래프도 한번 해보면 좋겠죠. 그렇죠? 막대 그래프. 그래서 지지플로트에 다이아몬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에 관한 뭐 5만여 개의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그 캐럿이 몇 캐럿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커팅했나 그리고 다이아몬드 자른 가격 그 다음에 가격이 어떻게 되고 이런 등등의 그 다이아몬드를 분류하는 속성들이 있죠. 그걸 데이터를 쭉 모아놓은 겁니다. 자, gg플로트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는 다이아몬드가 되고 X축은 어떻게 커팅했냐는 거죠. 그 다음에 클래리티, 이게 클래리티가 번역하면 투명도죠.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투명한가, 그 투명한 정도를 가지고 이제 나누어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GOM 막대 그래프를 할 때 다들 이제 피해서 그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X축이 이제 커트가 되겠고, 그 다음에 투명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내도 되고, 지금 가격인가요? 카운트니까 수있네요. 몇 개인가. 그쵸? 몇 개, 수가 되겠습니다. 그쵸? 그거를 우리가 이제 P라고 저장을 한 겁니다. 그쵸? 이렇게 되고, 그거를 이제 ggplotly P를 해주면은 이제 인터랙티브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막대 그래프겠죠. 이번에는요. 그쵸? 네. 여러분들 직접 해보기 바랍니다. 예, 실습해봤죠? 다음에 시계열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본 적이 있죠. 그래서 시계열 그래프인 경우에는 인터랙티브 그래프를 만들 때 DY 그래프 패키지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가는 된 패키지죠. 그쵸? 시계열 데이터는 우리 이제 타임 시리즈라고 그러는 건데 이게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측정되는 데이터를 말합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데이터가 변하나 우리 대표적인 게 우리 매일매일 나오는 게 주가죠. 여러분들 TV 뉴스 봅니까? 거기 주가 동향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X축이 우리 시간 날짜고 그렇죠? 오늘 하루 시간이죠. 시간별로 주가 동향 이렇게 쫙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인스톨 패키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DY 그래프스 이거를 우리가 인스톨 패키지 하고 라이브러리 등록을 해줍니다. DY 그래프스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코노믹스 데이터도 우리가 써본 적이 있죠. 앞에서 공부하면서. 그래서 이코노믹스 데이터는요. 1967년서부터 2015년까지 월별로 측정되는 경제 지표를 담은 그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ggplot2에서 이코노믹스를 불러와서 이코노믹스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사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헤드 이코노믹스를 했더니 이제 6가지 데이터가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가 데이트, 날짜가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요거 unemployed가 우리가 사용하는 게 요게 실업자 수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1967년 7월 1일이 제일 처음이고, 그 다음에 2944, 요게 실업자 수가 되겠죠. 단위가 천인지 모르겠어요. 천이겠죠, 아마? 예. 자, 그 다음에 이걸 XTS로 우리가 데이터 타입을 바꿔야 돼요. X축이 타임 시리즈다라는 뜻으로 XTS인데요. 이게 그 시계열, 인터랙티브 시계열을 만들려면요, 이게 데이터가 시간 속성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했듯이 X축이 XTS 타임 시리즈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을 좀 해줘야 됩니다. 이 XTX 명령어, 이거는요, 이 패키지는 아래에 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라이브러리 XTS 해주면 우리가 바로 불러와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축은 타임, 이코노미, 우리 날짜가 되겠죠. 몇 년, 몇 월 되겠고, Y축은 unemployed, 실업자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라이브러리 XTS, 우리 그 XTS 패키지 불러온 거고, 그 다음에 이코노믹스 달러 언임플로이 데이터를 쭉 시간별로 써란 얘기죠. 근데 순서가 뭐냐면 이코노믹스 달러 데이트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날짜별로 그 실업자 수를 쭉 해라 이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코라는 그 데다가 파일에다가 저장을 해라 이겁니다. 헤드 이코 해봤더니 이렇게 나오죠. 1967년 8월 1일에 뭐 2945 곱하기 10의 3승이 되겠죠. 이게 아마 1000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타임 시간 속성을 갖고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바로 이거를 이용하겠어요. 그래서 dy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s가 없어요. 그렇죠? dy 그래프 이퀄 이렇게 해주면은 여러분들 보다시피 화면에 보다시피 시계열 그래프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뭐 이 그래프 우리 그 강의 시간 중에 우리가 설명했죠. 이게 지금 아마 서브프라임 모기지 경제 위기 때 그때 실업자 수가 대폭 늘어났죠. 뭐 이때는 아마 저 오일 쇼크 때인 걸로 기억이 납니다. 말은 뭐 경제 위기가 이렇게 주기별로 이렇게 오고 그때 이게 큰 경제 위기 그 있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있을 때 수업 시간에 설명했죠. 큰 경제 위기가 났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확대를 해요. 날짜를 이렇게 마우스로 딱 찍어서 쫙 누르면은 그 시간별로 그 시간에만 그 해당되는 그래프를 이렇게 쫙 확장을 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dy 그래프에 그 퍼센트, 혈표 퍼센트를 이용하면은 그 날짜 범위 선택 기능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움직여서 특정 범위 시간에 우리가 마우스 클릭을 해서 범위를 우리가 확장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각도 우리가 표현해 줄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unemployed 하고 P save rate입니다. 이게 저축률이에요. 저축률. 그 수입에 얼마를 우리가 저축하냐 이거죠. 그래서 동시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unemployed 변수하고 P save RT 데이터를 XTS 데이터로 우리가 바꿔야 되겠죠? 그리고 unemployed 값은 1000명 단위가 돼 있는데 이게 하나는 1000이고 1000명 몇 천이고 그렇죠? 1000명 단위고 이게 저축률은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범위가 굉장히 작잖아요. 그렇죠? 10% 뭐 100%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걸 100만 명 단위로
바꿉니다. 그래서 eco 언더바 a xts인데요. 이게 그 저축률, 그 다음에 그 순서는 우리 날짜, 그 다음에 eco b 있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했는데 다 차이점 여기 1000을 또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데이터가 100만 단위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cbind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합치죠. 그쵸?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날짜는 똑같은데 거기에 저축률, 실업자 수가 이렇게 동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cbind 명령어를 이용해서 그 가로로 결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그 변수명을 우리가 알아보기 편하려면은 우리가 좀 수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그 코드 네임 있죠? 컬럼 네임, col names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col names를 이용을 해서 ps abort 그 다음에 unemployed 이렇게 이름을 붙여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XTS 타입이니까 리네임을 할 수가 없어요. 리네임이 불가합니다. 그 다음에 헤드 에코 2 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날짜, 그 다음에 여기에 12.5가 저축률, 2.944가 200만, 294만 4천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두 개의 데이터가 이렇게 합쳐져서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1000으로 나눠서 이렇게 소위 말해서 Y 스케일을 맞춘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dy 그래프 에코 2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우리 dy 어레인지 셀렉터를 넣어서 우리가 그림을 시간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는 우리가 앞에서 본 거 이렇게 기억나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는 요게 지금 새로운 그래프 저축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60년대, 70년대 초에는 어때요? 저축률이 굉장히 높죠? 그렇죠? 미국이 굉장히 호황이고 돈을 잘 벌었던 시절이라고 보면 됩니다. 세계 최강국으로서 경제 호황을 누리고 있고 중산층이 아주 풍요롭게 되었던 시절입니다. 근데 저축률이 어떻게 돼요? 계속 내려가죠. 그렇죠? 계속 내려가고 그때마다 한 번씩 경제 위기를 한 번씩 이렇게 겪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큰 경제 위기 때는 사람들이 이제 무서워서 돈을 안 쓴 거예요. 이렇게 저축률이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다른 말로 이렇게 좀 표현하면은요, 우리가 내가 100만 원을 벌 때 10,000원을 저축한다 할 때가 있고, 내가 실업자가 됐어요. 그래서 실업수당 뭐 10만 원 받는다더라. 근데 똑같이 10,000원을 저축하면 어떻게 됩니까? 퍼센티지는 올라가죠. 네, 그런 통계적인 그 허점이 또 있긴 있습니다. 하여간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이 저축률 데이터를 보면은요, 확실히 60년대, 70년대 초보다는 그 2000년대에 들어와서 그 저축률이 낮고요. 그 미국 경제를 판단해 보면 전체적으로 중산층이 크게 몰락을 했다.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실습해 봤죠? 이렇게 해서 별 어려운 내용이 없죠? 네, 흥미로운 그 방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13장 통계 분석 기법을 이용한 가설 검정이 되겠습니다. 우리 R 프로그램은 원래 뭐라 그랬습니까? 통계 분석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말 그대로 통계
분석 기법 이용한 이 가설 검정 이런 것들이 원래 R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 패키지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고 사용 목적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뭐 여러분들과 크게 상관이 없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데이터를 우리가 통계 처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문 사회계 과학계통에서도 하고 뭐 이를테면 의학이나 그 이공계에서도 데이터 통계 실험한 데이터들 통계 처리할 일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이렇게 R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몇몇 대학교에서는요 이런 특히 그 대학원생들 있죠. 이 R을 사용을 해야 되는 대학원생들을 위해서 R 특강을 열기도 해요. R 사용법 특강을. 거기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다 이 지금 13장 통계 분석 기법을 합니다. 그래서 그 통계를 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그걸 통계를 좀 알려줄 시간은 아니죠. 오늘 시간이. 예, 그러니까 이런 거 있다. 이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통계적 가설 검정이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설이라는 게 뭐예요? 뭐 이럴지도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럴지도 모른다. 그런 것이 통계적 가설이 됩니다. 그걸 진짜 이럴지도 모르는데 진짜 맞나 그걸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기술 통계라는 녀석이 있어요. 우리 보통 실험 데이터를 할 때 얘기하는 게 이건데 데이터를 요약해서 설명하는 통계 기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받는 월급을 이렇게 집계해서 전체 월급 평균 구하기. 우리 앞에서 복지 데이터 했죠? 그게 바로 이 기술 통계를 한 거예요. 복지 데이터에서 한 것이. 근데 통계의 존재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또 하나가 이게 뭐냐면 추론 통계입니다. 그래서 평균 분산 뭐 이런 걸 넘어서 어떤 값이 발생할 확률을 계산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복지 데이터에서 그 남녀 성별에 따른 월급 차이 분석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확실히 이제 남녀 성별에 따라서 그 월급에 차이가 있다는 건 눈으로 봤잖아요. 근데 그거를 수치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남녀 성별의 월급 차이가 우연히 발생할 확률이 뭐냐 이거죠. 그걸 계산을 해서 그 우연히 발생할 확률이 낮으면 어떻게 돼요? 필연이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남녀 성별에 따라 월급 차이가 의미가 있는,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남녀 간의 월급 차이가 우연히 나타날 확률이 매우 적다. 그러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여기 유의미하다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확률이 크다. 우연히 나타날 확률이 크다. 그러면 뭐예요? 이거 우연히 그렇다는 얘기죠. 말 그대로. 이유 없이. 그쵸? 우연이란 말이 뭐예요? 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그렇게 된 거죠. 그런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녀 간에 월급 차이가 있다. 그래서 아직도 대한민국에는 성차별이 만연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려면요. 이거를 유의 확률을 계산을 해서 통계적, 그쵸? 남녀 간의 성차별, 월급에 따른 성차별이 있다라는 게 가설이란 되는 겁니다. 그 가설이 우연히 발생할 확률이 뭐냐. 그걸 계산해서 그 가설 검정 절차를 거쳐서 그 확률이 굉장히 낮으면은, 우리나라에 성차별이 있다. 남녀 월급에 성차별이 있다라는 걸 얘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우연히 발생할 확률이 뭐냐? 그 값이 바로 뭐냐면 p-valu예요. p-value. 그렇죠? 그래서 p-valu가 작으면은 우연히 발생할 확률이 작다. 그러니까 필연이라는 뜻이 되는 거고, p-valu가 크면은 우연히 발생했다는 확률이 크다는 얘기니까 말 그대로 우연이 되니까 우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남녀 간의 성별 차이 데이터를 가지고 p-value를 우리가 계산해 주면은 p-value가 굉장히 작잖아요. 그러면은 그 우연히 발생할 확률이 적은 거니까 성차별이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표현을 할 때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고 아주 고급스럽게 표현을 해주고, 그거를 알아듣기 쉽게 표현해주면은 대한민국에서는 남녀 간의 월급에 따른 성별에 따른 월급 차이가 차별이 존재한다는 점이 통계적으로 검증되었다.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죠. 자, 그래서 그 두 집단의 할 때 우리가 평균을 비교해보는 보죠. 앞에서 우리 남녀 간의 월급 평균 비교해 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평균을 비교할 때에 그 P값을 계산해 주는 방법이 T-테스트라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어떻게 계산되고 공식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은 전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통계 패키지잖아요. 그래서 T-테스트라는 함수가 이미 저장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그 다음에 등분산이다. 이렇게 그 성별로 데이터가 나왔다 그러면 데이터들이 이제 분산이 거의 비슷하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MPG 데이터를 가지고요, T 검정하는 걸 한번 연습해 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콤팩트 자동차하고 SUV 자동차가 그 도시 연비 있죠. 도시 내에서 시티와의 연비를 우리가 T 검정을 한번 해보겠어요. 그러면은 소형차와 SUV가 도시 연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보겠다 이겁니다. 우리가 가설을 세워본다는 게 뭐냐면 소형차가 콤팩트 자동차가 SUV보다 도시 연비가 더 좋다. 그렇죠? 이렇게 가설을 세우는 겁니다. 그 가설이 과연 맞느냐 검증해 보는 거죠. 그걸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해 보겠다 이거죠. 자, 먼저 데이터를 만들어야죠. 이거 우리 다 알고 있죠? 그렇죠? MPG, as 데이터 프레임 하고 ggplot에서 MPG 플로우고, 그 다음에 DPR, LYR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뒤에 있는 셀렉트 필터 하죠. 그쵸? 그래서 이게 보면은 클래스를 선택하고 CTY 변수를 차용하고, 그리고 거기에 그 중에서도 클래스 중에서 콤팩트 SUV만을 우리가 골라서 보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도시 연비를 보죠. 그쵸? 그래서 MPG 언더바 DIF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헤드 해보니까 콤팩트 18, 뭐 콤팩트 21 이런 식으로 도시 연비가 쭉 나오죠. 그래서 테이블을 해봤어요. 클래스를 테이블로 해봤더니 콤팩트 자동차가 47개, SUV 자동차가 62개가 나왔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간단해요. 이게 뭐 T-테스트 계산하는 수학 공식이 있습니다. 그 대학 공식은 뭐 잊어버리고요. 하여간 T-테스트라는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데이터는 MPG 언더바 DIF라는 거고, CTY와 클래스와의 상관관계를 보고 싶다 이겁니다. 그리고 분산이 이퀄이라니 참이다 이거다. 등분산을 가정했다는 얘기죠. 그쵸? 두 개만 가지고 한 거예요. 그 뭐 여러 가지 쭉 말이 있는데 이게 설명하면 길고요. 길고
p-밸류만을 보겠습니다. p-밸류를 보면은 아까 뭐예요? 2.2 곱하기 10a-16이라는 뜻입니다. 2.2 곱하기 10a-16. 그러니까 우연히 두 녀석의 차이가 발생할 확률이 이렇게 작다는 얘기죠. 우연히 발생할 확률이.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콤팩트의 평균 SV의 평균 요값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나와져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우연히 둘의 연비가 차이가 날 확률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둘의 그 연비가 차이 날 필연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죠.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p-밸류가 이제 유의 확률이 되고요. 일반적으로 유의 확률 5%를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5%가 남으면은 0.05 미만이면은 그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는 콤팩트와 SUV 간의 도시 연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그렇죠.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평균도 나타나 있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해보겠어요. 그 일반 휘발유가 있고 고급 휘발유가 있습니다. 이게 일반 휘발유 레귤러하고 고급 휘발유는 우리 프리미엄이죠. 그래서 이게 둘을 사용하는 자동차의 이제 도시 연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가 확률을 계산해 보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데이터도 만들어야죠. MPG에서 FL이 퓨얼이죠. 퓨얼. 그리고 도시 연비를 골라내고 그 중에서 그 FL 중에서 R과 P만을 골라낸다 이 말입니다. 그쵸? 레귤러, 일반 휘발유, 그 다음에 P가 이제 프리미엄이죠. 그래서 MPG DIFF2 데이터가 되었습니다. 봤더니 프리미엄이 52개, 레귤러가 168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T-테스트죠. T점 테스트하고 데이터 예를 사용하고 CTY와 요 물결 FL을 관련하고 요게 분산 이퀄 등분산 가정이라고 했죠. 확률을 했더니 p-밸류가 0.2875라 그랬어요. 아까 봤듯이 0.05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했죠. 그래서 0.2875나 돼요. 이게 우연히 그 두 연료 간의 도시 연비가 차이가 날 확률이 우연히 발생할 일이 이렇다 이 말이에요. 상당히 높은 확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급 휘발유, 일반 휘발유 사용하는 간에 도시 연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체면은 우리가 고급 휘발유를 쓰면은 연비가 더 좋다라는 가설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 고급 휘발유와 일반 휘발유의 그 연비 차이가 우연히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이게 T-테스트가 되겠습니다. 뭐 수학적인 얘기들은 다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가 해요. 그 다음에 우리 상관 분석을 해봤습니다. 두 변수의 관계성을 분석해 보는 거다. 그래서 두 연속되는 변수가 있으면은 서로 둘이 관련이 되어져 있느냐 이거를 보는 거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뭘 알아내야 되냐면 상관계수라는 걸 알아내야 돼요. 여러분들 저 앞에서 우리 1학기 때 나랑 같이 인공지능의 기초 인공지능이 잘 안 들었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내년에 나랑 같이 인공지능의 기초를 공부할 거면 요 상관계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할 겁니다. 하여간 그 결론만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두 변수가 어떻게 관련이 되어져 있느냐 이거 보였어요. 그래서 이게
0과 1 사이의 값을 갖고 있고요. 1에 가까울수록 관련성이 높은 겁니다. 그리고 상관계수가 양수면은 양에 정비례하는 관계, 음수면은 반비례 관계고, 이게 0에 가까우면은 둘이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코노믹스 데이터를 하고요. 이코노믹스 데이터 중에서 unemployed, 이게 실업자 수죠. 그 다음에 PC입니다. 이게 개인 소비 지출입니다. 그렇죠?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실업률이 높아지면은 개인 소비 지출이 적겠죠. 돈을 이제 적게 보니까 씀씀이가 줄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가설을 한번 세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그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래에 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영어로 correlation이잖아요. 그래서 COR, co.test 함수를 사용하면은 바로 상관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이제 그 ggplot에서 이코노믹스에서 데이터를 불러와야 되고요. 이건 이미 불러와져 있겠죠? 네. 그 다음에 간단합니다. co.test하고 이코노믹스 unemployed 실업자 수하고 이코노믹스 PCE입니다. 이게 개인 소비율.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게 피어선의 그 상관관계 분석 기법을 사용했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P-밸류를 우리가 봐야죠. 네, P-밸류가 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6승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둘 사이 관계가 우연히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적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다 이겁니다. 둘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상관계수가 어떻게 되냐, 얼마만큼 그 관련이 되어져 있느냐, 이게 보면은 이게 0.613997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그 1에 아주 가까우면 아주 굉장히 바르게 정비례하는 건데요. 이게 0보다는 크니까 정비례하고, 그 다음에 0.6 정도 됐으니까 상당한 그 정비례하는 관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게. 그쵸? 뭐 다른 설명들은 하지 않겠어요. 하여간 근데 그 상관 분석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 P-밸류가 적어야, 그쵸? 요게 굉장히 0.05보다 적어야 이 상관관계가 분석을 둘을 같이 보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상관관계가 정비례 관계가 있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개의 변수만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방금 전에 본 코어 테스트를 이렇게 하면 되는데 변수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으면은 그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이렇게 행렬로 쫙 표시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상관행렬 히트맵이라고 부릅니다. 코릴레이션 매트릭스 히트맵이라고 잡혔습니다. 이것도 역시 아까도 본 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상관관계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mtcas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mtcas라는 데이터. 그래서 요게 그 mtcas라는 데이터에 11개의 변수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mpg가 연비고 CYL이 실린더거든요. 실린더가 이제 넷기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COR을 하면은 그 명령을 사면 상관행렬을 만들 수 있고요. 이것도 R에 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패키지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얘기했다시피 R이 이런 통계 분석용 프로그램이에요. 이것이 기본이죠. 앞에서 뭐 T-테스트, 코릴레이션 이런 것들이요.
자, 그래서 데이터를 emptycas라는 걸 있으니까 헤드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mpg 데이터가 있는데, 여기, CYL이 실린더입니다. 이게 6기통이고,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우리가 봤듯이 배기량, HP가 이게 아마 호스파워, 마력일 거예요. DDX가 이게 뭔가? WT는 이게 무게고요. 그 다음에 등등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각종 분석이죠. 그걸 갖다 놓고, 그쵸? 그 COR, 그 다음에 MTCAS 해서 합니다. 그러면 상간 행렬을 만들어내라는 얘기죠. 그래서 각 변수 간의 상간 개수들을 쫙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아까도 봤듯이 값이 굉장히 적게 나오는 소수점 아래로 길게 나오는데 담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소수점 셋째짜리에서 반올림해서 0.85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잘 보면요, 여기 대각선은 전부 다 1이죠. 자기와 자기 자신은 뭐예요? 상관관계 당연히 1이죠. 대각선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 0.85면 어때요? 이게 음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큰 거죠. 그쵸? 그 다음에 0.66, 0.60은 양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쵸? 예를 들어 보면은 CYL이 실린더 수잖아요. 몇 기통이잖아요. 그게 보면 여기 WT가 이게 무게라 그랬습니다. 무게가 상관계수가 0.78이에요. 그래서 기통수 6기통이냐 4기통이냐 그러면은 당연히 엔진 엔진 실린더가 많으면 무거워지죠. 당연히 그래서 무거워지는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보면은 그리는 게 좋겠죠. 그쵸? 그래서 이게 CORR 플롯을 우리가 인스톨 패키지하고 라이브러리 등록하고 그 다음에 COR 얘를 우리가 코로 풀러 히트맵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색이 진하면은 상관관계가 큰 거고요. 음의 상관관계는 색이 남색이 되고 양의 상관관계는 적색이 되겠습니다. 네, 말을 거꾸로 했네요. 양수면은 파란색. 여기 잘못됐습니다. 이게 잘못 썼네요. 이게 그쵸? 양이면은 빨간색이면 음이 되겠습니다. 그쵸? 음의 상관관계는 적색이 됐습니다. 잘못 썼네요. 여기. 그쵸?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되고요. 이게 색깔로 보면 불편하면 값으로도 표현해 줄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메소드를 넘버로 해주면 값이 플롯이 되겠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요거를 색상을 바꾸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직접 해보세요. 네. 그리고 요 그래프 만드는 거를 우리 이번 강의 리포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히트맵 상관계수 값 표시한 플롯 있죠. 요거를 만들고 캡처해서 우리 이 클래스에 해출하는 거를 마지막 리포트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꼭 실습해 보고요. 실습 안 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머리에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체득하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꼭 실습해 보도록 해보도록 바랍니다. 자, 다음에 우리 기말고사 공지를 하도록 하겠어요. 기말고사는 우리 당연히 비대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목은 목요일 강의죠. 목요일 강의니까 시험 시간을 우리 목요일 날 오전 10시 반서부터 11시 40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가 8장서부터 13장 오늘 한 대죠. 8장이 아마 그래프일 거예요. 그래프인데 그래프터부터 13장까지 당연히
오픈북이가 되겠죠. 비대면이니까요. 그리고 시험 문제는 우리 다랑 같이 중간고사 봤잖아요. 중간고사 본 그런 형식으로 당연히 출제가 될 겁니다. 출제 양식은 알겠죠? 그 다음에 시험 문제는 10시 30분쯤에 10시 30분 전에는 내가 업로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클래스 15강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래스 15강에 그러니까 거기 시험 문제 다운로드 받아서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시간도 당연히 시험 시간에 포함되어 있죠. 그 다음에 성적은 이게 상대평가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교 공지에 보면은 그 A 학점을 50%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좀 표현이 좀 애매한데 이게 50% 미만이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수강생이 20명이면은 50%면은 10명이잖아요. 45명 아니 9명까지 A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됐고요. 주의사항은 뭐 여러분들 읽어보면 됩니다. 뭐 PDF 파일이고 그 다음에 백지에다가 학번 이름을 꼭 당연히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쓸 때 연필 쓰지 마세요. 볼펜을 씁니다. 연필을 쓰면은요 이게 스캔하거나 이럴 때 그 연필이 빛을 좀 반사해서 흐릿하게 보여요. 그렇죠? 또렷하고 좀 크게 쓰세요. 이게 채점하는 사람 좀 생각하고. 그러니까 볼펜이니까 수정하면은 그냥 찍찍 긋고 다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캔을 해서 나한테 답지를 이메일로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당부할 때 파일명 있죠, 그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개.jpg 뭐 이런 식으로 파일 이름을 좀 붙이도록 하세요. 꼭 매년 벌써 1학기 때도 보니까 과목당 대여섯 명이 자기 편한 대로 마구 붙이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내가 채점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누구 건지 딱 보면 알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파일 이름에 여러분들 그 학생 이름을 붙이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스캔하고 이메일로 제출하고 이런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꼭 한번 연습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확인을 해봐야 하기 바랍니다. 네, 내가 해서 5분 정도 걸리더라. 그러면은 5분 정도 전에 네, 그 시험 답안지 작성 중지하고 시작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 제출 이메일은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학교 메일이 아닙니다. G메일입니다. 꼭 하고요. 그 다음에 11시 40분까지 그래서 내가 내 G메일에 11시 40분에 넘어서 41분 접수된 41분서부터 그 넘어 제출된 답은 이제 0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그리고 그 카카오톡을 사용하지 마세요. 파일을 이동할 때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몇 명 있었는데 카카오톡은요 이게 데이터 전달할 때 그 전송량을 줄이려고 그 파일을 사이즈를 줄여요. 바꿔 말하자면 화질 저하를 자동적으로 일으킵니다. 그래서 내가 판독하기인데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들 카카오톡 굳이 사용하려면 옵션 잘 이용해서 원본 전송되면 되게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카카오톡을 근데 할 줄 모르면 사용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부정행위가 의심이 되면요. 답안지를 내가 보고 학생의 소명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행위가 확실하다고 보면요. 이게 대부분 원본이 있고 복사본이 있는데 원본과 복사본을 내가 구분할 수가 없죠. 그래서 둘 다 0점 처리합니다. 자, 주의사항 다 듣고요. 여러분들 주의사항 꼭 명심하고 여기에 맞춰서 그 시험 보기 바랍니다.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되죠. 이 정도 주의사항은 여러분들 지킬 수 있어야 되죠.
그쵸? 예. 자, 시험 공부 열심히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